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스포 예감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파란만장한 11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는 말 그대로 폭탄이 연달아 터지는 회차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복잡한 인간관계와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1회만큼 충격적인 반전이 쏟아진 적은 없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명을 바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초록불이었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달려온 차 한 대가 할아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큰 충격음과 함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뺑소니를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은호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성격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죠. 어머! 할아버지! 은호는 즉시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호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해 차량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차 도망가려고 해. 은호는 황급히 일어나서 가해 차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은호는 차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당황한 듯 차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여기 뺑소니예요. 도와주세요. 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치고 도망가시면 안 되죠. 은호는 차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은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이쪽으로. 아니,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은호가 차 앞에 서 있어서 교통이 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구신데요? 저기 할아버지 쓰러져 계세요. 뺑소니예요. 은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귀찮아하며 빨리 길을 비키라고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벤츠였는데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차 창문 너머로 은호가 할아버지를 도우며 애쓰는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희의 표정은 전혀 감동받거나 대견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가 가해 차량 앞에 서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리고 성희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성희가 은호의 친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희를 그저 부유한 이사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은호의 진짜 엄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심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남 일에 끼어들어서 뭐가 될 것 같나? 성희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항상 정의로운 척, 착한 척.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성희의 말에는 은호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성희는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차갑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한편 그날 오후 강호는 엄마 순이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을 응대하고 고기를 구워주고 설거지를 하는 바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강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누나 시집갈 돈을 어딘가에 모아뒀을 거야. 강호는 은호가 곧 결혼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딸의 결혼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엄마 성격에 금고 같은 건 없을 테고 아마 어딘가에 통장을 숨겨뒀을 거야. 강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은호를 위해 얼마나 모아뒀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엄마, 나 배 아파. 강호는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아픈 척을 시작했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래?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콕콕 쑤시고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강호는 꾀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집에서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럼 들어가서 쉬어. 저녁 되면 알바 불러서 할게. 순이는 아들을 걱정하며 일찍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호는 바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금고도 없고 돈도 없는 집에는 옷장이 비밀 창고지. 강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순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옷장을 뒤져보았습니다. 옷들 사이사이 옷장 위쪽 구석진 곳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하지만 옷장에서는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침대 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장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있을 확률 87.5%. 강호는 나름대로 확률까지 계산해가며 열심히 찾았습니다. 마침내 강호는 서랍 맨 안쪽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강호는 기뻐하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분명히 은호의 결혼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이 아니네. 강호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강호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뭐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 했던 게. 아니, 상속 포기 신청 서류를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돌아가셨을 때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또 찾아올까봐 그 서류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겁 많은 우리 엄마. 혹시라도 빚쟁이가 또 쫓아올까봐. 암튼 여려. 강호는 순이의 마음을 이해하며 계속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서류를 보는 순간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호가 발견한 것은 호적 관련 서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족 호적 등본 정도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강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양자 입양. 서류 한 귀퉁이에 친양자 입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아 지은 오 입양 사유 친부모 사망으로 인한 친척 입양 날짜 1998년 3월 15일. 이게 뭐야? 지은호가 입양이었다고? 강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니야, 이건 틀렸을 거야. 서류에 오타가 있는 거겠지. 강호는 애써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호와 자신 사이에 느꼈던 묘한 거리감, 엄마 순이가 가끔 보였던 이상한 반응들, 그리고 은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능력을 보였던 것들. 네 누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할 텐데. 요즘은 여자도 돈 없이 결혼 못해. 강호는 갑자기 과거의 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걱정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은호가 자신의 친누나가 아닐까봐 두려웠습니다. 강호는 결심을 하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떨려서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혹시 저희 가족 호적 등본 좀 떼어주실 수 있나요?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원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하고 수수료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호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손이 계속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강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몇 분이 강호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호적 등본을 건네주었습니다. 강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동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은호와 자신은 외모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피부가 희고 단정한 이미지였는데 강호는 키도 작고 검은 편이었습니다. 성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호는 차분하고 계획적이었는데 강호는 충동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은호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했는데 강호는 항상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호를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누나가 첫째였지. 난 뒷전이었어. 강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은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은호가 뭘 해도 대견해했고 은호의 모든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은호는 정말 똑똑해. 이런 걸 벌써 알다니. 은호야, 아빠랑 떡볶이 먹으러 갈까? 너만 초대야. 아버지는 은호와만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항상 은호만 데리고 갔습니다. 나랑 강호 안 껴주려고 온갖 수를 다 썼잖아. 어머니 순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강호는 그때의 서운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축구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니 강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호는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동네에서는 강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강호 저 녀석은 정말 축구 잘해. 프로 선수 감이야. 동네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강호도 자신의 축구 실력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계속했으면 손흥민 정도는 됐을 거야. 강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면 충분히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한 경기에서 강호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했지만 예전처럼 뛸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무리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 순이는 강호에게 축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강호는 그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상으로 선수는 포기했지만 강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축구 레슨 코치라도 하고 싶어. 강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레슨 코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그런 불안정한 일할 여유 없어. 순이는 강호의 꿈을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자. 결국 강호는 엄마의 고깃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깃집 일상은 강호에게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이 오면 고기를 구워주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고. 이게 내가 꿈꿨던 인생인가? 강호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TV에서 축구 경기를 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최소한 코치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은호의 성공은 강호에게 더욱 큰 자격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순이의 고깃집도 차려줬습니다. 누나는 다 잘 되네.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지금은 독립해서 자기 사업도 하고. 강호는 은호를 볼 때마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뭐야?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신세고.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은호는 정말 훌륭하네. 독립해서 사업도 잘 되고. 강호도 누나처럼 좀 해봐. 언제까지 엄마 가게에서만 일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강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호가 가장 아파했던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아빠는 내 축구 실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강호가 축구대회에서 상을 받아와도 아버지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부상 조심해라. 고작 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은호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우리 은호 정말 최고야.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다니. 은호야, 아빠가 특별한 선물 사줄까? 이런 차별 대우는 어린 강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축구로 이룬 성과들은 아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강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빠는 은호만 편애했구나. 마치 친딸처럼.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아빠 눈에는 안 들어왔던 거야. 결국 난 처음부터 2등이었던 거네. 강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남이었다니. 은호는 좋겠다. 아빠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고. 나는 뭐야? 꿈도 접고 고깃집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고.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으로서 누나를 존경하고 따랐던 마음,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서운함, 축구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절망감, 고깃집에서의 답답한 일상에 대한 불만. 모든 것이 뒤섞이면서 강호를 카페 아지트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 은호에게 직접 따져봐야겠어. 강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은호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친누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신을 대했는지 말입니다. 가게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볼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강호는 순위보다는 은호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은호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은호가 일하는 카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항상 동생답게 행동하라고 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누나도 아니었던 거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을까? 아빠가 나보다 은호를 더 사랑했던 이유도 화가 나. 친딸도 아닌데. 내 축구 실력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은호 성적표만 소중히 여기셨지. 카페 아지트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커피향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강호는 그런 은호를 보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나한테는 진실을 숨기면서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성공한 사업가인 척, 완벽한 누나인 척. 다 거짓이었으면서. 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호. 강호가 큰 소리로 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카페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은호도 깜짝 놀라며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호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은호는 평소처럼 강호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아니잖아. 강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대화 소리들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호와 은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그렇게 갑질했냐고. 이 말이 카페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호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호야, 뭔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강호가 갑자기 친동생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호야, 잠깐.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은호가 당황하며 강호를 달래려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고 강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만 편애했지. 내가 축구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관심도 없으시더니 내 재능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네 성적표만 자랑스러워하셨어. 강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가족인가 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네. 입양이었다니. 저런 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나? 아버지 편의 이야기까지. 참 복잡하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갈등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창피해했습니다. 강호야, 제발. 여기서는 안 돼. 나가서 얘기하자. 은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도 포기하고 고깃집에서 일하는데 너는 성공한 사업가야. 좋겠다. 친딸 대접받으면서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바로 그때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혁과 성재가 일어났습니다. 지혁은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카페에 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카페 아지트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미팅 장소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재는 우연히 지혁을 만나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에 은호를 두고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강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는 거야? 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상 미팅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뭐야? 성재도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누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지켜야지. 두 남자의 목소리에는 강호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호는 지혁과 성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뭐야? 내가 지은 옷 생각을 왜 해? 눈치도 없이. 너희들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어. 하지만 지혁과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사든 뭐든 이런 식으로 은호한테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설령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동안 은호 후배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성재도 거들었습니다. 지혁이 성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성재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 서로 티격태격하던 이들이 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너 우리랑 잠깐 나와. 지혁이 강호의 한쪽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동 피우지 말고 말이야. 성재도 강호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저항해보려 했지만 지혁과 성재 두 명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 왜 나를 끌고 가려고 해? 하지만 두 남자는 강호의 저항을 무시하고 카페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카페 뒤쪽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강호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주 섰습니다. 너 지금 완전히 선을 넘었어.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맞냐? 성재도 거들었습니다. 은호 후배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입양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 강호는 두 사람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희가 알기나 해. 아빠가 나보다 은호만 사랑했던 걸 너희가 알아. 내가 축구꿈 포기하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걸 너희가 알아. 강호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속상한 건 알겠어.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호 후배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성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다시는 은호 후배 앞에서 저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마.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두 남자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든 상관없어. 은호가 상처받는 건 못 봐.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힘든 거 알겠지만 그 화풀이를 은호 후배한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성재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카페 안에서는 은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호에게 호의적이었던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가족사가 폭로된 것입니다. 은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남기고는 카페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착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저 집 사정이 복잡하네. 그러게요. 입양이었다니. 축구선수 꿈도 있었다는데 참 안 됐네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혁과 성재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강호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호가 사라진 것을 보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은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현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마스크와 물을 챙겨서 조용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티나지 않게 은호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은호가 일하는 현장에 도착한 지혁은 멀리서 은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호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쉬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가서 마스크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 써. 먼지 많이 날릴 것 같은데? 선배,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물도 가져왔어. 지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호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반면 성재는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배 괜찮아? 아까 카페에서 놀랐죠? 본부장님, 창피해 죽겠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창피할 거 없어요. 강호가 잘못한 거야. 성재는 은호를 위로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성재의 따뜻한 말에 은호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혁은 성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성재가 지가 남친이야 뭐야?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것 같아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던 지혁이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은호를 더 오래 알았는데 왜 성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지혁은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영라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희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영라와 현유 패션 민태우 대표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된 것입니다. 민태우는 현유 패션에 성공한 대표로 성희가 영라의 결혼 상대인 아들을 둔 인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식사 자리에는 민태우 대표, 진석, 그리고 영라가 참석했습니다. 진석은 딸바보답게 영라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 바쁜 일정으로 영라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는 이런 시간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영라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이번에 개인전도 열 예정이고요. 진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아들도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함께 보러 가면 좋겠네요. 민태우 대표는 영라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영라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민태우 대표가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민태우 대표는 영라를 며느리감으로 좋게 평가한 듯했고 진석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라는 기사인 지완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지완은 평소처럼 차를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영라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땠어? 지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영라는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영라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무기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너네 어머니는 왜 예고를 안 하셔? 안 답답해? 지완이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영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뭐가요? 오늘 식사 말이야.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갑자기 가자고 하시잖아. 지완의 말에 영라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그러세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인데. 지완의 말에 영란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지완은 계속해서 영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뭘요? 오늘 민태우 대표님과 만난 말이야. 영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는 가고 싶었어? 이 질문에 영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건지요? 영라가 되묻자 지완은 놀랐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영라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 네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완의 말에 영라는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완은 영라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화가잖아. 그림 그릴 때는 언제가 좋아? 엄마가 정해주신 시간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리고 싶을 때는 언제야? 제가 그리고 싶은 때요? 영란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완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봤어? 어떤 질문요? 너의 생각을 묻는 질문 말이야. 제 생각을 묻는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들은 영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진짜 의문이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지완은 백미러를 통해 영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네. 평소에 뭘 할 때 가장 기뻐? 기쁠 때요? 응.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 영란은 또 다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있을 거야. 지완의 말에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가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야. 하기 싫은 것, 먹기 싫은 것,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것도 중요한가요? 당연하지. 그게 너잖아. 지완의 말에 영란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완이 던진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나? 내 생각도 중요한 건가? 근데 엄마는 왜 내 생각을 안 물어보시지? 엄마가 정해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영란은 혼잣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영라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라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완과의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오빠, 감사해요. 영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해? 저에게 질문해 주셔서요. 처음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지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25살이 된 영라가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처음 받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정말요? 응, 언제든지. 영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완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라를 단순히 고용주의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성희는 진석에게 오늘 식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민태우 대표는 영라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성희가 진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석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괜찮게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영나랑 둘이서 편하게 밥 먹고 싶었어. 민태우 대표가 계속 끼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 무슨 소리예요? 민태우 대표가 영라를 마음에 들어해야 결혼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성희가 반박했습니다. 여보, 요즘 영나 결혼 문제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아이가 아직 어린데. 진석이 살짝 타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재혼도 아니고 내세울 게 너무 없잖아요. 성희는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저는 별다른 스펙도 없이 시집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큼은 더 좋은 집안과 결혼시켜야죠. 성희의 이 말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실 성희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성희는 진석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은호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석은 아내를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성재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그럼 성재도 빨리 결혼시켜야겠네. 맞아요. 성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잠깐 아버지 서재로 와봐. 성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진석의 서재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책장에는 경제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성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재야, 너 이제 정말 결혼해야 한다. 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하지만 박진석은 성재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스스로 살 수 없어.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어 놔야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아? 사업을 할 때도 혼자보다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아. 안정적으로 보이거든. 박진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결혼하고 나서야 사업 파트너들이 나를 진짜 성인으로 대해줬지. 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결혼 압박과 은호에 대한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후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적절한 시기에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사업가로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호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너도 이제 30이 넘었잖아. 언제까지 미룰 거야? 주변에서 적당한 사람 몇 명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나 봐. 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성재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 박진석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이름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은호의 집안 배경을 알면 절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 박진석은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11회 중반부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폭발로 인해 은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지혁과 성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은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영란은 지환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지환 역시 영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결혼 압박과 은호에 대한 진심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성이라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은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은호는 강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까지 직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성희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될 것인지. 영란은 지환을 통해 깨어나기 시작한 자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 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성재는 아버지의 압박과 은호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혁은 성재와의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 은호는 혼자 현장에서 일하며 강호의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그렇게 갑질했냐고. 강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갑질을 했나?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강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까? 은호는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강호는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술에 취한 강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여전히 은호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지완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영라야, 너는 뭘 좋아해? 뭘 하고 싶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영라였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호 후배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까? 아니면 아버지 말대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할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성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은호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성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성희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네. 여러분,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였죠? 11회는 단순히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각 인물들의 깊은 내면과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호의 상처받은 마음, 은호의 혼란과 후회, 영라의 자아 발견, 성재의 갈등.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이야기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회차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요? 강호와 은호의 갈등은 단순히 입양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갈망의 문제였습니다. 영라의 각성 과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강호와 은호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성희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은호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성희는 왜 은호를 버렸던 것일까요? 영란은 지완의 도움으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로맨스가 펼쳐질까요? 성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를까요? 지혁은 성재와의 경쟁에서 어떤 방법으로 은호의 마음을 얻으려 할까요? 모든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11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개인의 자아 발견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강호처럼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호처럼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라처럼 남들이 정해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려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진정한 관계는 조건이나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11회 완전 분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